안녕하세요. 와마고치입니다. 좋은 날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음식과 좋은 술이 빠지지 않죠.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축하하거나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는 술이 있습니다. 그 술은 바로 샴페인이에요. 오늘은 엔트리급 샴페인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샴페인은 종류도 너무 많고 이름도 어렵고 또 왜 그렇게 비싼 건지, 남들은 좋다는 샴페인인데 막상 마셔보면 내 입엔 그저 그럴 때도 있죠. 세상의 샴페인은 다 맛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건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스파클링 와인은 전부 다 샴페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둘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법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힘으로 일본의 한 샴페인이라는 밴드가 그 밴드 이름을 바꾸거나 명품 브랜드의 향수 이름을 바꾼 일화도 있습니다. 너무 유난 아닌가 싶어도 덕분에 세상의 모든 샴페인은 다 맛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첫 번째로 임페리뇽의 엔트리급 나폴레옹의 샴페인으로 알려진 모ët 샹동 임페리얼입니다. 세계 최대의 샴페인 하우스이자 F1 경기의 우승 세레모니 샴페인이기도 했었는데요. LVMH,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명의 모ët 바로 모ët 샹동입니다. 모ët 샹동 임페리얼은 아주 전형적인 샴페인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디 모난 데 없고 빵, 시리얼과 같은 고소함과 흰꽃의 산뜻함이 느껴져서 누구나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엔트리급 샴페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벨브 클리코 옐로우 라벨입니다. 모ët 샹동처럼 대규모의 샴페인 하우스로 같은 LVMH 소유입니다. 와인 이름에 있는 벨브는 과부라는 뜻인데요. 마담 퐁사르당 여사가 21살에 샴페인 사업을 하는 클리코 가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6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뜨고 막 27살이었던 퐁사르당은 과부라는 뜻의 벨브를 붙여서 남편의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벨브 클리코 퐁사르당 역사의 시작이었죠. 과거에 탁하고 걸쭉하던 샴페인을 맑고 산뜻한 지금의 샴페인으로 바꾸는 방법인 데고르주멍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바로 이 마담 퐁사르당인데요. 게다가 그 방법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여 샴페인의 어머니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과부라는 단어 때문에 결혼식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는 선호되지 않는 샴페인이기도 합니다. 그 맛은 구운 빵과 같이 약간은 무겁고 숙성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맛있는 샴페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식이나 연인들의 기념일에 많이 사랑받는 샴페인인 페리에 조에입니다. 이 샴페인 하우스의 이름이 남편 피에르 니콜라 페리에와 그리고 그의 아내 아델 주에가 결혼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각각 따서 페리에 주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결혼과 사랑의 상징이 되는 샴페인이기도 해요. 그 맛은 아카시아, 바카 같은 산뜻한 느낌과 톡 쏘는 산도, 복숭아나 꽃의 화사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샴페인입니다. 그럼 이어서 영화 속의 로맨틱한 대사와 함께 널리 알려진 GH 멈하우스의 그랑 꼬르동입니다. 모ët 샹동 벨브 클리코와 더불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 규모의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주인공인 릭 블레인의 명대사가 나올 때 들려져 있던 샴페인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샴페인은 병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요. 프랑스의 훈장을 상징하는 붉은 휘장을 두르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종이 레이블이 없이 리본 디자인 부분이 패여 있고 가느다란 병목이 눈에 띄는 샴페인입니다. 이것도 F1 우승 세레머니 샴페인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또 재밌는 점은 우사인 볼트가 이 샴페인 하우스의 엔터테인먼트 CEO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리의 공항 이름으로도 익숙한 프랑스의 전 대통령 샤를 드골이 좋아했던 드라피에 샴페인입니다. 현재까지도 프랑스 대통령의 관저 공식 납품되는 이 드라피에 샴페인은 오히려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화려한 샴페인들과 달리 레이블이나 병 모양도 무난한 편입니다. 특이하게도 소유주 가문의 사람들이 산화방지제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내추럴 와인과 같은 유기농 방식으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지만 자연 친화적 제조 방법과 그 품질을 인정받아 프랑스 현지 사람들이나 특히 독일인들이 즐겨 마시는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릴린 먼로의 샴페인 파이퍼 하이지 끄데브리입니다. 다들 이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잠자리에 들 때 유일하게 걸치는 것은 샤넬 넘버 5라는 마릴린 먼로의 멘트는 향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장을 통틀어 가장 임팩트 있는 광고 효과를 가져다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이퍼 하이직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먼로의 멘트 이후 파이퍼 하이직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미 마리 앙뚜아네트의 수루로 알려져 있던 샴페인이었지만 먼로의 멘트 이후에는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해요. 다른 샴페인들에 비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기도 하고 적당한 단맛과 과일 맛이 느껴져서 많은 한국 소비자들도 사랑하는 샴페인입니다. 전설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의 샴페인이 있다면 전설적인 팝스타 마돈나에게도 최애의 샴페인이 있었습니다. 마돈나가 어딜 가나 꼭 챙겼다는 프레스티지급 샴페인 아무르 도츠가 있는데 그 아무르 도츠의 엔트리급 샴페인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도츠 브리 클래식입니다. 도츠의 생산구역은 역사적으로도 로마 시대 때부터 저명한 포도밭이 많아서 그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래 퍼지는 과숙한 사과나 배의 달큰한 향이 특징적이며 피노누아의 우아함과 샤도네이의 신선함이 잘 어우러진 풀바디 스타일 샴페인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실 때는 그 맛과 향뿐만 아니라 병의 모양에 관한 이야기나 샴페인 하우스의 역사와 같은 흥미로운 샴페인을 더욱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마고치였습니다.